동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 회계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 일정 제2항 2023 회계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3월 29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의원님은 타 상임위원회 조례 발의로 잠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복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5건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부진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023년 하반기 집중호우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업무 추진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 정리 추경 등에서 감액 조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의회 업무 추진 의원 상해 부담금은 지난 2023년 회기 동안 의원 상해 부담금 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보상금이 집행될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의원 상해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42쪽 2월 예산의 전액 미집행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호우 피해 및 제11호 태풍 힘난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2022년 3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피해 조사가 지연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추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2월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
성과지표 단위와 산식을 적정하게 설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회계과 소관으로 공용 차량 교통발생 건수에 대한 성과 측정 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 방식을 단계별 평가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단위 사업명을 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민원과 소관으로 주요 사업 내용인 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맞도록 단위 사업명을 설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ABB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재보궐선거에 따른 경비 집행권으로 2023년 나 선거구 보궐선거 경비 6억 6,965만 3천 원, 2024년 자선거구와 타선거구 재보궐선거 경비 2억 596만 7천 원, 총 8억 7,562만 원을 ABB로 편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ABB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초소 수해복구입니다. 모충일 율량 자율방범대 초소 복구를 위해 ABB 912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지급건입니다.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해 56억 5,7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23억 3,456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ABB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2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보조금 가다 반납에 대한 적극재정 집행 필요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확보한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산정과 세출 예산 집행에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공북리 음남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2022년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 명시유월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지난하여 부득이 예산을 불용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재 보호구역 보상 추진 시에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42쪽 2월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세출 예산을 2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아 다른 사업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공북리 음남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2022년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 명시유월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가 지난하여 부득이 예산을 불용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86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권은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광과 소관입니다. 202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옥화 9곡 관광길 시설물 중 현무암 판석길 길이 약 200m와 데크 전망대의 기초가 유실되었습니다. 옥화 9곡 관광길 트레일 대회가 10월에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예비비 4,900만 원을 신청해서 4,883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수해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는 두 건의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북이면 다목적 체육관 일원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이면 체육관 인근에 있는 경사지 사면이 붕괴가 되어 토사가 유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비온 옹벽 길이 35m, 높이 1m에서 2m의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예비비 6천만 원을 신청하여 4,965만 6,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내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침수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 창고, 비품실 등 침수와 함께 인조잔지에 대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2억 5천만 원이었지만 이후에 국도비 1억 7,513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11호 집행된 금액은 3,694만 3,55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입니다. 우리 차영우 문화관광국장님께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승우 공무원이 음나무 천연기념물 보존 이 국비 내려온 거 반납하신 거 이 지금 완전히 6억 8천이 반납을 작년에 하신 거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일단 소유자와의 원만한 좀 협의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게 소유자 부분하고 강제성도 없는 거고 사실 협의 절차 과정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있어서 개인처럼 더 주고 더 받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철도 크로스 부지가 거기 음나무 있는데 경계까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철도 크로스 부지 안에서도 법정 기준의 공원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산단에도 보면 모과공원을 3,000제곱미터를 모과나무가 천연기념물이니까 거기를 모과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보존을 하고 거기를 공원화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네 그렇게 문화재 위원들이 선정을 해주셔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면적을 조금만 더 늘리거나 아니면 딴 쪽 주택 부분을 변경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국토부와 또 충청북도와 우리 청주시와 좀 협의를 해서 아예 거기를 철도크로스 산단 부지를 편입을 시켜서 음나무 어차피 이게 공원화 시키고 이걸 보존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국비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방법을 한번 문화재과에서는 담당 과장님하고 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철도 크로스터 추진하는 국토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결산서 보고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 책자 갖고 계시잖아, 그죠? 과장님들 안 갖고 계시나? 인쇄가 안 돼 갖고요. 아니 청주시 예산도 많은데 그래. 그래요? 우리 체육시설 과장님. 페이지 수가 548페이지인데요.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청주 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 이게 사고 이월로 이게 10억이 넘게 넘어오는데 이렇게 공사를 못 하셨나요? 이게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체육관장 민병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 야구장 보수 비용은 한 19억,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좀 확인이 안 됩니다만 19억 이상 지금 여기 뭐 됐었는데요. 어쨌든 일단 18억 정도예요. 예, 그래서 2월 된 금액은 그 전에 공사를 해서 기성이 돼서 완료가 된 것들은 지급이 됐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이 2월이 됐던 건데 그게 이제 인조잔디가 전년도 아니 저 23년도에 18억 예상 세워갖고 사고 이월로 이게 여기 수치로는 11억이 넘어오니까 이 공사를 그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인조잔디 부분이 동절기를 지나고 나서 해동이 될 때 그 집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게 부풀어 오르는 못했던 것 때문에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 미리 좀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했으면 일찍 끝내 이 18억의 야구장을 빨리 공사를 해서 좀 주민들은 야구장을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간 거는 관련 부서에 좀 좀 소홀하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야구장에 관한 예민한 문제인데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작년도에도 끝낼 수는 있었는데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그 밑에 층에 유공간을 묻고 그 위에 이제 그 쇠석이라든가 이런 그 골재들을 포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작년도에 마무리를 하고서 올해 오게 되면은 봄에 이 해동기에 이 부분이 좀 부풀어 오를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가능했지만서도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공사를 위해서는 스톱을 시키고 인조잔디만 저희가 2월을 시켰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2년간 과장님한테 질문을 잘 안 했는데 과장님이 이 공식적인 자리라 얘기하기가 뭐건데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 우리의 체육시설과에서 시설직 쪽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야구장에 물이 안 새고 축구장에 물이 안 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관련 전문가들은 물이 새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물이 안 새요. 그거는요. 다른 우리 의회 쪽에서 보는 거와 공무원들이 보는 거와 다른 전문가들이 보면요. 이렇게 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들만이 갖고 있는 카르텔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저기에 이런 야구장 같은 거는 시민들이 관심 갖고 빨리 교체하길 바라잖아요. 그런 거에 이렇게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질의를 드렸다는 걸로 여기까지만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안 계시나? 차영호 국장님. 여기 그 528페이지 보면요. (528페이지) 한번 보면 국장님 이거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주당 태교란도 조성 사업이 이게 언제적 이 사업인지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상당히 지연되는데 이제 계속비 2월로 이게 한 뭐 10억 정도가 계속 이월되는데 이거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되나요 이거? 이거 벌써 제가 도시계획위원 들어간 지가 벌써 이거 한 5년 됐고 넘어가는 게 이게 너무 오래 걸려 이게요. 이거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 이거 한번 사주당 태기랜도 우리 정영석 의원님 지역구인데 이거 최초에 제가 위치 부적합으로 이거를 반대했더니 여러 군데서 들어와갖고 결국은 뭐 거기 해갖고 갔는데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비를 이렇게 뭐 10억씩 이월되니까
예, 저희들이 하반기 때 이제 재착공을 할 거고요. 네. 작년도에 일부 착공은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이제 반납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착공을 미리 한 부분이고 실질적인 착공은 이제 하반기 때 이제 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 때 하세요? 예, 내년에 그러면 하반기 때 착공하면은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내년 마무리. 네. 너무 계속 비율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거 좀 이제 좀 우리 정리해야 될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부장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문혜우 운영과장님 549페이지예요. 안 오셨나요? 문혜우 운영과장님도 안 오셨나? 그러면 국장님한테 너무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체육시설 과장님. 김영근 의원님, 네. 네. 잠깐만요. 지금 문화운영 과장님, 문화예술 과장님이 안 보입니다. 그 자리에 왜 참석을 하셔야 되는, 여기에 지금 현재 그 지적되신, 어쨌든 뭐 지적이 되지 않으셨으니까 참석을 안 하신 거는 충분히 그 이해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면을 좀 참석하셔가지고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체육시설 과장님 그 예비비 한번 보면요 986페이지예요. 이게 일반 예비비의 강내 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을 지출 결정액을 2억 5천으로 해놨는데 지출액이 3,600해서 잔액이 2억 1,300인데 이런 건 좀 과장님 이런 건 좀 충분히 과장님 선에서 보고 확인하고 이런 건 좀 관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죠? 이게 암만 예비비를 하더라도 많이 예상 못하고 책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예비비가 남는 거는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체육시설과장 민명자입니다. 위원님, 요거는 저희 순수한 예비비 승인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 표현이 된 거고요. 예. 실제 저희가 최초에 지출이 이 비용 얼마죠? 지출이 된 거는 전체는 2억 1,200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걸 우리 예비비로 시비로 부담했던 거를 상계를 하고 하면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들어간 돈은 36,940.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순수한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한 지출과 네. 잔액 표기 방법은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그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연관되다 보니까 시비가 이렇게 네, 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요 표현 양식은 저희 요기에서는 이렇게밖에 좀 표현이 좀 안 되고요. 실질적인 이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들어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빼고 시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국비 예비비는 어디에 표기가 돼요? 전산상에 어디에 포함되냐고 어디든 포함이 돼서 이게 전산이 돌아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정리 추경하기 이전에 국비가 내려올 때 지금 추경 때 요거 사안은 좀 반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예비비 지출 사유에 여기에 명시를 그런 사항을 해결을 여기를 해주면은 국비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표기가 되잖아요. 그게 안 되나요? 이 자료만 갖고 놓고 보면은 아니 그래 우리 강내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이 당연히 가서 어느 정도 지출을 할 수 있거라고 파악한 건데 여기는 2억 5천에 3,600밖에 안 되니까 2억 1,300이 나오니까 이건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수요 판단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예비비 사유에 이런 표시를 국비를 명시를 해주던지. 예, 사유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드렸으면 저도 이거 이해됐을 우리 예비비 잘 안 보는데 우리가 이제 명시열 사고열 예비 우리 부서별로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뭔가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 정리돼야 되지 않나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건데 그 국비와 관련돼서요. 이렇게 된 게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좀 한번 작성해서 한번 저한테 좀 줘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반기 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질문 한 것 같아, 그죠? 민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거에 그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주민들이 민 과장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감하고 많은 요구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 암벽장 같은 것도 의원으로서 많은 민원도 받고 질문하고 싶은 여러 가지도 있고 체육시설도 많아요, 그죠? 그런 거에 차영호 국장님 좀 시민들이 우리가 또 이범석 시장이 요구하는 꿀잼이 또 체육과 많이 또 문화예술 연관돼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그런 특히 축구, 야구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많이 또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겠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문화예술 측도 마찬가지고 좀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이 마지막인데 어쨌든 결산하면서 후반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 많았다고 보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하여간 2023년 결산을 보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더 좋게 우리가 청주시를 만들어가는데 서로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 김한식 의원님 하실 거 있습니까? 예, 김한식 의원입니다. 결선하고 좀 별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안전정책과가 이제 불용액이 한 33억, 한 2,200만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자율방범대 임원진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이게 체육대 경비가 이게 너무 적게 이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육대 경비가 이제 구청별로다가 서 있는 거죠. 네, 안전정책과장 최영원입니다. 예, 4개 방범대가 있기 때문에요.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비례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긴축 재정에 따른 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10% 줄인 20%인가 이렇게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전체적인 방범대가 하기가 조금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안을 찾는 게 격면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2개구가 이렇게 해서 하고 내년에 2개구가 하는 거로 좀 아마 내가 나름대로 협의해서 4개 방범대에서 상위 중에 있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산이 지금 각 구청별로다가 서 있는 게 안 하겠다면 다 그것도 불용액이 발생돼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좀 양성화시켜서 저기 아직 하반기에 원래 하잖아요, 그죠? 네. 10월경에 이제 하니까 10월경에 이제 하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이렇게 아주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예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양성화시켜서 네. 추경에 그렇습니다. 10월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밤에 이제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가끔씩 나가 봐요. 초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렇게 활동을 또 하시는데 그런 분들 그렇게 하신다는 자체로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네, 또 방법안을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방법안을 한번 좀 같이 협의하고 좀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별개 사항인데 우리 유현숙 과장님 요새 계속 언론 보도가 돼서 과장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가 그 문화의 단지가 이게 그 점심을 먹을 때도 없고 또 취사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러면은 거기 그 근로하시는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런 취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양성화 시켜주는 건 어때요? 그럼 그런 게 그 시설을 갖출 수가 없는 도록 돼 있는 건가요? 그 네, 문화재과장 유현숙입니다. 그 방안은 아직은 저희가 이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지금 잠잠해져가지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니까 오늘도 나왔더라고요. 언론에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게 되면은 이게 언론이 잠잠해지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또 안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또 밥 먹으러 가면 또 멀리 또 가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양성화 시켰으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직원들하고 기간제가 좀 그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제가 이제 감사실에 요청하기를 비록 이 문제가 그 해당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떤 그런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한 측면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계시지만은 그걸 재점검 쭉 하셔가지고 좀 양성화 시켜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전체적으로 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기계청 실장 이상님입니다. 보도가 좀 제가 좀 그 상황하고 좀 틀린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시청이나 저 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제 안정적인 오찬이나 이런 거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데가 이제 너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명심해서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알게 된 게 이제 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거 내용을 아시냐 그래서 방송은 한번 봤고 전체적인 거를 제가 한번 봐가지고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한식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참 심도 있게 하셨는데 사실 문화재 과장님과 우리 참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이 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국 방송까지 전국적으로다가 이게 많이 알려진 그런 사안인데 이런 문제는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좀 조속하게 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정영식이 또 나올 뻔했는데 정영석 의원님 질의하실 안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77쪽에 보면은 참 그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 결정액이 3,052만 6,983원, 수납 총액은 297만 7,970원 이렇게 돼가지고 미수납액이 2,754만 9,013원으로다가 돼 있어요. 2022년과 2021년 등 관연도부터 수년간 계속해서 일정이 미수납액이 존재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7조 결산서. 자책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 좀 확인하셔가지고 네.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계과장님, 네, 회계과장 장민현입니다. 이 결산서 그 첨부 서류의 세입금 미수액 현황을 보면은 회계별 현황 중 일반 회계 세외 수입 중에서 26조입니다. 26조. 그 첨부 서류 26조에 네, 재산인데 수입에 대한 미수납 원인이 모두 일률적으로 그 납세 태만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에 대한 상세 사유 기재와는 대조를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징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좀 의문 사안이 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 일률적으로 납세 태만으로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도 지금 처음 이거를 좀 자세히 보는데요. 위에 그 사유별에 보면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뭐 폐업, 부도 이렇게 그 사유별이 있는데, 아마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라기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좀 그 체납을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유를 납세 태만에 아마 이렇게 다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그 양심불량자들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향후에 면밀히를 좀 따져서 그 데이터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납세를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상습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사전에 항상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문화체육관광부 45쪽입니다. 45페이지. 성과계획, 정책, 사업 목표, 사업 단위 사업 그 변동 내역인데, 여기에 그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가 성과계획에 단위 사업을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여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성과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과장님. 문화재과장 유현숙입니다. 소로리 국립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이게 이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단위 사업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항상 그 신중을 기하시고, 만일에 그 변동 내역이 있을 것 같으면은 사실 뭐 이왕 뭐 건립을 하기로 다 했으면은 신속하게 반영을 하셔가지고 꼭 뭐 이해 추경에 좀 실용성이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성과 측정을 항상 미리미리 해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재과장 유현숙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일권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권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